안녕하십니까. 원생님 잘 계셨어요? 예, 예, 그래요. 오늘 또 그 유튜브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이번 그 강의에서는 그 뇌종양, 뇌척수 종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제가 준비해 봤습니다. 예, 우리가 일반 뇌종양이다 그러면은 이제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생기는데요. 뇌종양 한번 뇌 한번 볼까요? 이렇게. 예. 뇌 척수의 종양의 원인은 먼저 이제 유전적인 요인이 많다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특별한 원인들을 양방에서는 밝혀내지 못하고 있어요. 단지 그 전자파에 대한 핸드폰 사용 이런 거 관련되어서 조금 많아지는 경향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요즘은 이제 그 농약의 뭐 브롬 또 뭐 치약의 물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이제 몸에 축적되어 가지고 생기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스트레스가 가장 큰 원인이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뇌 척수 종양을 우리가 양방에서는 이제 수술이 많이 발달해 가지고 잘한다고 합니다. 수술 내비게이션이 또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정확한 그 수술 부위를 찾아가지고 이 접근해서 한다. 그리고 또 이제 종양 부분을 착색해서 또 이제 정확도를 올린다. 그런 의미도 있는데 제가 오늘 말하고자 하는 그 척수 종양인 경우는 우리 그 같은 교우분이었어요. 그분이 그 서울대학병원에 진단을 이게 받는데 그 계속 그 팔이 안 나는 거예요.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그래서 이제 그 찍다가 한 1년 정도 물리치료해도 안 났으니까 나중에 MRI를 이제 한번 촬영해 보게 됐는데 그때 뇌종양이 발견된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딜레마가 이걸 수술을 해야 된다. 왜냐하니까 커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가 수술을 하면은 예후가 별로 좋지 않을 것이다. 예? 좋을 수도 있는데 대부분 아마 전신마비라든지 식물인간처럼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수술을 해요? 그래서 옆에서 보다가 하도 답답해서 저에게 한번 오십시오 해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이렇게 이제 했던 건데 그 했던 내용들을 오늘 좀 진솔하게 설명하면서 다른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들도 이렇게 한번 응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실기 부분으로 주로 말로 하는 실기인데요. 뇌종양은 특히 척추 종양을 치료했던 그런 내용들을 좀 설명을 드리면 먼저 척추 지압 운동, 그러니까 뇌와 척추 이것이 우리 광명 건강의 3원칙이죠. 뇌와 척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복부 장기,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사지, 경락, 발끝 정렬요법 이렇게 되는데 오늘은 우연히 그 뇌척추에 대한 부분을 좀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는 그 척추를 잘 지압하고 또 뇌 두개골을 잘 지압하고 척추의 제일 아래가 어디입니까? 성골 부위지요. 성골 부위를 잘 지압을 해서 그 안에 있는 뇌 척수액 순환을 촉진시키고 또 우리 몸의 온몸에 그 어떤 지지 구조인 골반, 고관절 이런 것들이 잘 정화가 되면 안정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먼저 다루고 두 번째로는 척추의 그 경추 부위, 그 종양 부위가 일경추였었거든요. 그래서 경추 부위하고 선미골 부위, 특히 이제 판료혈에다가 구두침을 사용했었습니다. 아마 그것도 상당히 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그 목에 대한 부분이 당처잖아요. 당처이기 때문에 환처이기 때문에 목 부분을 집에서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해서 제가 이 나무 베개를 편백나무 베개, 오동나무 베개 거기에다가 드릴로 이제 구멍을 뚫어 가지고 9개의 자석을 박아서 이렇게 줬어요. 그래서 발끝 정혈요법이라는 것을 가지고 전신의 경락을 딱 확인해 보니까 그분이 오른쪽 발가락 우물이라는 진단이 있어요. 이렇게 발가락을 딱 구부리는 우물. 개론적인 걸 설명드리면 그래서 그걸 판독을 해보니까 신장 방광경, 특히 우측에 대한 것이 굉장히 낮은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그 경맥의 흐름을 촉진시키고 했더니 상당히 좋아졌어요. 그분이 나한테 올 때
팔도 아파가지고 팔목이 또 아파가지고 아주 고생했었거든요. 그것도 쉽게 낫고 또 뭐 허리도 낫고 그랬는데 그 과정들을 한번 설명을 먼저 척추지압이라는 측면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교롭게도 제가 만든 제품에 대해서 우리 광명의학에서 만든 대표적인 척추지압 운동기입니다. 네, 이 운동기를 가지고 베개로 먼저 사용하고 베개로 목을 신전시키고 목의 커브를 갱신해주고 베개로 먼저 사용하고 그 다음에 척추를 굴려주고 또 손잡이 있는 것으로는 이제 남편이랑 같이 왔는데 이렇게 잘 척추지압을 할 수 있도록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골펌프라는 게 있어요. 네. 히프까지 올린 상태에서 척추 베개에다가 히프 성골 부분을 떨어뜨립니다. 하나, 둘 이런 식으로. 네. 이래서 여기 왔을 때에는 제가 이제 숨 들어 마시고 엎드린 상태에서 히프를 누르면서 숨 내쉬시고 이렇게 해서 내 척수액이 등 뒤로부터 나와가지고 척추 앞쪽으로 이렇게 척추관 내에서 순환하도록 하는 그런 방법을 실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척추에서 특히 경추에 어떤 정양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부항요법을 이렇게 실시를 했어요. 근데 전신 부항으로 이렇게 눕게 해가지고서 이렇게 이 전동 부항으로 이렇게 전기로 압을 걸어가지고 여기 이제 부항을 붙이죠. 먼저 척추를 일자로 쭉 붙여요. 경추에서부터 꼬리뼈까지.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뗀 다음에, 그 다음에 조금 아래를 비춰줘 봐요. 이게 척추입니다. 척추 아래다가 이렇게 부항 압을 약간 가한 다음에 이렇게, 물론 오일을 발랐죠. 네. 저는 이제 코코넛 오일 발라서 하는데 이렇게 쭉. 그 다음에는 또 이제 너무 아파하니까 경추 부위라든지 이런 부위를 요 그림처럼 이렇게 붙이고, 그 다음에 거기를 이렇게 딱 붙였다가 떼주고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촉진시키고, 또 히프 성골 부위도 그렇게 해줬습니다. 이거 하고 난 다음에 집에 가서는 이제 굉장히 몸이 힘들다고 그래요. 그러나 이제 분명한 것은 척추를 자극해서 척추에 대한 문제점을 몸에서 느끼게 한다. 이런 데가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항을 실시했고요. 그리고 이제 경추 부위하고 성골 부위가 내 척추관, 이런 척추가 있으면 척추에 노란 선 보이죠? 노란 튜브. 이게 척추관입니다. 후두골이 숨 들어 마시면 열려요? 성골은 당겨주고. 다시 말해서 숨 들어 마실 때 척수액이 이 척수관 뒤쪽에서 쑥 이렇게 순환되고 아래로 쳐주는 거예요. 이게 내쉬고 이런 구조가 있거든요. 근데 마치 이분은 경추 1번, 2번에서 종양이 시작돼 가지고 이제 커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종양 있는 부위도 제가 침을 이제 이 척추관 가까이까지 이렇게 좀 깊숙이 넣습니다. 어떻게 척추관까지를 진입하는가 하면은 침을 넣잖아요. 그러면은 가만히 있다가 이게 신경 반응이 와요. 따끔해요. 척추관에 닿으면은 이제 조금 몸이 반응하거든요. 거기까지 침을 넣어가지고 거기다 이제 미니뜸이라고 하는 그 동그란 뜸이 있어요. 여기가 구멍이 있습니다. 이 미니뜸이에요. 여기다 구멍이 있어요. 침에다가 한 3개 정도 이렇게 침 3개씩 넣고서 한 2회 내지 3회 정도 이렇게 구두침을 실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골에도 이 판료혈이라고 있어요. 여기에 구멍이 있잖아요. 이렇게 신경 구멍이 있습니다. 좌우 4개씩 8개. 그래서 판료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판료혈에 이렇게 치료를 했습니다. 지금 아마 거기 침은 안 보일 거예요. 지금 너무 좀 해상도가 이렇게 안 나와서. 거기다 구멍에다가 이 판료혈의 구멍에 자침하기는 조금 숙련돼야 됩니다. 근데 그때는 제가 8개를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다 찾았어요. 그분이 몸이 이렇게 비호하지 않고 좀 적당해서 잘 구멍에 침을 8개를 놓고, 그 중에 이제 하려는 빼고 한 3개 정도씩 이렇게 이제 아까 그 미니뜸으로 이렇게 침을
넣고 구두침을 해주었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모든 발가락을 반드시 눕게 하고서 발가락을 구부리세요. 우물. 네. 이렇게 했을 때 각 그 힘을 펴보는 힘을 보는 거예요. 경맥이 양경에서는 이렇게 흐르기 때문에 이렇게 경맥을 최대로 신전시키는 방향에서 이게 이제 가장 강한 곳, 약한 곳을 탐색해 보면은 이제 우리 경맥의 흐름 상태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소지발가락 이렇게 했는데 그냥 힘이 없이 움직인다. 그러면 거기는 방광경이 약하거든요. 그래서 방광경에 해당되는 저기 위중에서부터 또 근원적으로는 정명 찬죽에서부터 척추의 방광경이 있죠. 척추 옆에 폐유, 심유 이렇게 하는 방광경 거기를 잘 훑어가지고 다시 해보면은 다시 이제 우물 해보면 힘이 올라와요. 이런 방법으로 이걸 주로 이제 해가지고 한 5회 정도 제가 치료를 했었습니다. 대개 한 일주일 간격, 2주일 간격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치료를 했는데 바로 이게 이렇게 이제 우물이 바로 이겁니다. 자, 우물 하게 되면은 정혈이 딱 이렇게 정혈이 딱 잘 노출되도록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다음에 바다 하게 되면 뒤로 제끼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신장 방광경의 취약함을 주로 많이 다루어 가지고 했더니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아졌어요. 처음에는 심장도 두근두근 하던 것이 없어지고 팔 아프다고 그랬었죠. 그것은 제가 이제 여기서 좀 실기하기는 좀 뭐한데 견갑하근이라고 견갑골 속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침을 긴 침을 세 방향으로 자침을 했어요. 상, 가운데 수평, 좀 아래 방향. 그 다음에 바로 한 1년 동안 물리치료 다녔던 것들이 아마 축적이 되어서 그런지 한 번에 딱 스위치가 켜져 버린 거예요. 좋아진 거죠. 그리고 이런 치료 과정에서 이제 허리 아프던 것도 좋아지고 여러 가지 상황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두 번 왔을 때 제가 이제 이야기를 뇌 척추의 문제, 파킨슨 문제, 혹은 또 불면의 문제, 또 몸이 냉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제가 이제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게 바이오딘이라는 겁니다. 요오드지요. 그래서 이런 요오드를 좀 복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비싸가지고 그때는 좀 굉장히 부담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왔을 때 바로 이야기했었는데 이것을 바로 구매하지 못하고 다음번에 왔을 때 여러 가지 정황도 좀 이렇게 좋아지는 것 같고 해서 제 공고대로 이걸 이제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좀 가격도 많이 내리고 해서 조금 부담 없이 좀 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치료 다 끝난 다음에도 제가 한 2개월 정도 좀 더 하시도록 말씀을 드렸는데 그동안의 그 치료의 경과를 좀 말씀드리면은 마지막 치료받은 그때가 이제 제가 처음 만난 걸로부터 한 40일 정도 뒤인데요. 그때 이제 그 병원에서, 서울대학병원에서 3개월마다 계속 추적을 했댔어요. 근데 그때 이제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나와가지고 저에게 이제 알려주기를 지금 어떤 몸에 지금 더 이상을 주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는 이대로 살아보시고 한 1년 후에는 한번 해보세요. 자기들도 무슨 원인인지 이게 진전이 멈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척추에 대한 자극 이것이 굉장히 컸을 것 같아요. 척추 위에 뇌가 쌓여 있잖아요. 척추 위에 뇌가 쌓여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척추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고관절과 골반 강화 운동법을 또 실시를 했어요. 그런 것들이 조금 여기 안정세를 줬는데 안정세를 주고 그 다음에 뜸요법으로 경추에 대한 구두침, 활료혈에 대한 구두침,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제가 이제 다른 데서 뜸을 좀 뜨고 왔었는데 제가 좀 추가한 것들이 있습니다. 칠경추 옆에 대추 옆이죠. 대저라는 데랑 그리고 또 이제 발의 현종이라는 데가 있어요. 발 외측에 감경상에 절골이라고 하는데 복숭아뼈 바로 위에 거기서 한 3천 정도 되는 곳에 현종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또 신병혈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평행진법에 나오는 그 어떤 좋은 그런 신장 기능을 촉진시켜주는 그런 건데, 신장이 곧 뼈와 관련되고, 또 뼈에 신장에 그 모인 그 바다는 신의 바다가 바로 뇌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병혈이라는 것이 외가점에서 바깥 복숭아뼈에서 사천, 이게 손을 이렇게 딱 대야지 이렇게 딱 대가지고 또 앞으로 일촌라는 것이 신병혈이라는 것이지. 거기서 뜸자리를 좀 잡아주고, 예. 또 백회에다가 또 한번 제가 이제 그 사열도 시키고, 예. 또 백회에 뜸 뜨도록 그렇게 권유했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그 작용들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참 보기 드문 그런 그 쾌거를 한번 이루었어요. 물론 이거는 시술가만 한 게 아니고 시술가하고 시술을 받는 사람하고 이게 마음이 잘 맞아가지고 기분이 좋아지고 어떤 확신을 갖게 되고 또 뭔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뭐 이런 것들이 종합되어 가지고서 이렇게 되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이번 세미나를 마치면서 또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인체가 어디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한 군데만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뇌와 척추 등 부분에서는 어떤가, 예? 그 다음에 복부 장기, 특히 복부에는 뜸을 떠줘야지. 예, 이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복부에 뜸을 뜨기 시작했어요. 예, 복부에 그 무연 열빙뜸, 배꼽 중심으로 이렇게 쌍둥이 뜸으로 쑥 돌려가는 뜸법, 예, 그런 뜸법 실시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세 번째가 사지와 발끝 정렬이라 그랬죠. 예, 그러한 어떤 그 전체적인 토탈 시스템을 가지고서 이 적용을 하니까 몸의 상태가 굉장히 적극적인 관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우리 광명건강, 광명의학을 아시는 분들은 좀 이렇게 어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